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저도 정말 충격을 받았거든요. 혹시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 타서 드시나요? 건강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드시고 계신 그 꿀이 진짜 꿀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충격적이죠.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국내 한 소비자단체 조사에 따르면 시중 판매 꿀 제품의 상당수가 품질 기준에 미달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양봉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보고 깜짝 놀란다고 하더군요. 건강을 위해서 비싼 돈 주고 산 꿀이 오히려 우리 몸을 해칠 수도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뇨병 위험을 높이고 간에 부담을 주고 심지어 독성 물질까지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시는 동안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첫째, 가짜 꿀과 진짜 꿀을 구별하는 확실한 방법. 둘째, 시중에서 판매되는 꿀의 충격적인 실체. 셋째, 진짜 좋은 꿀을 고르는 법과 올바른 섭취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건강을 지키는 실천 가능한 꿀 활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건강지킴이 김현우라고 합니다. 15년 넘게 시니어 건강을 연구하고 여러분과 같은 분들의 건강 고민을 함께 나눠왔습니다. 저도 부모님 건강 때문에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싶으시죠?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것저것 건강식품도 챙겨 드시고 좋다는 건 다 해보시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지셔야 합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선택하셔야 해요. 그래야 진짜 건강을 지킬 수 있거든요.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본인의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말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짜 꿀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마트에 가면 꿀이 정말 많이 진열돼 있습니다. 값도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건 10,000원도 안 하고 어떤 건 10만 원이 넘기도 하고요. 그럼 우리는 뭘 믿고 사야 할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유명한 브랜드면 괜찮겠지. 비싸면 좋은 거겠지. 백화점에서 파는 거니까 믿을만하겠지. 하지만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가격이나 브랜드가 진짜를 보장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몇 년 전 식약처에서 시중 유통꿀 제품을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상당수가 기준 미달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제품에서는 꿀이라고 부르기 힘든 물질들이 검출되기도 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중국산 가짜 꿀이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팔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제품들은 쌀 시럽이나 물엿을 섞어서 꿀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거기에 향료를 넣고 색소를 넣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파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꿀이라고 믿고 드시는 그것이 사실은 설탕물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양봉 농가를 직접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30년 넘게 양봉을 하신 어르신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요즘은 양봉하는 사람들도 시장에서 꿀 사 먹기가 무섭다고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평생 꿀을 다루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 때문입니다. 진짜 꿀을 생산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벌들이 꽃에서 꿀을 모으고 그걸 벌집에서 숙성시키고 그 과정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십니까? 게다가 요즘 환경오염이나 기후변화 때문에 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 진짜 꿀 생산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꿀을 샀는데 맛이 예전에 먹던 거랑 다르다. 너무 달기만 하고 꿀 특유의 그 향이 안 난다. 먹고 나서 속이 안 좋다. 이런 증상이 있으셨다면 바로 그게 가짜 꿀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당뇨나 혈당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짜 꿀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꿀은 천연 과당이 주성분이라서 혈당을 상대적으로 천천히 올립니다. 하지만 가짜 꿀은 인공 시럽이나 설탕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이 계십니다. 70대 초반의 여성분이었는데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꿀물을 드셨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혈당 수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원인을 못 찾겠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꿀을 한번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이 드시던 꿀이 문제였습니다. 저렴하다고 대용량으로 사신 제품이었는데 성분을 보니 물엿이 주성분이었어요. 그걸 끊고 진짜 꿀로 바꾸신 후에는 혈당도 안정되고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계시면 불안하시죠? 그동안 내가 먹었던 꿀은 뭐였을까? 이미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되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고 계실 게 아니라 이제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가짜 꿀의 문제는 단순히 속았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간에 부담을 주고 염증을 일으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섭취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신 겁니다. 계속 모른 척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오늘부터 제대로 알고 건강을 지킬 것인가? 저는 여러분이 후자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프로그램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모든 정보를 귀담아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달린 문제니까요. 자, 이제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도대체 진짜 꿀과 가짜 꿀은 뭐가 다른 건지 말입니다. 먼저 진짜 꿀의 성분부터 알아볼까요? 진짜 꿀은 벌들이 꽃에서 채취한 꿀을 벌집에서 자연스럽게 숙성시킨 겁니다. 이 과정에서 수분이 증발하고 효소가 작용하면서 복잡한 화학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짜 꿀에는 과당과 포도당이 주성분이고 거기에 비타민, 미네랄 효소, 항산화 물질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효소입니다. 디아스타아제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게 진짜 꿀의 핵심 지표 중 하나예요. 이 효소는 벌의 침샘에서 분비되는 건데 가짜 꿀에는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항균 작용을 하는 과산화수소도 자연적으로 생성됩니다. 옛날부터 꿀이 상처 치료에 쓰였던 이유가 바로 이런 항균 성분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짜 꿀은 어떨까요? 대부분 설탕 시럽이나 과당 시럽을 기본으로 만듭니다. 여기에 색소, 향료, 증점제를 넣어서 꿀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제품들은 진짜 꿀을 조금만 섞고 나머지는 다 시럽으로 채웁니다. 그러면 겉으로 봐서는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건 혼합꿀이라는 겁니다. 국내산 꿀에 중국산 꿀을 섞거나 진짜 꿀에 시럽을 섞어서 파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속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포장에 작은 글씨로 혼합이라고 써 있어도 대부분 못 보고 지나가시잖아요.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게 가열 처리된 꿀입니다. 어떤 업체들은 꿀을 고온으로 가열해서 생산 효율을 높입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꿀은 45도만 넘어가도 효소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6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영양 성분이 크게 손실되고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이라는 물질이 생성될 수 있어요. 이 물질은 과다 섭취 시 건강에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의 한 연구팀이 시중꿀 제품 200개를 분석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상당수가 꿀벌의 꽃가루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짜 꿀이 아니거나 과도하게 정제 가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꽃가루는 진짜 꿀의 중요한 증거거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시판 꿀의 항산화 능력을 측정했는데 제품마다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어떤 제품은 항산화 능력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이건 영양학적 가치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단맛 나는 물 먹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국내 대학식품공학과에서 나온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국내 유통꿀 제품의 당 조성을 분석했더니 과당과 포도당의 비율이 천연꿀과 맞지 않는 제품들이 있었대요. 자연 상태의 꿀은 과당이 포도당보다 약간 더 많은데 인공 시럽은 그 비율이 다르거든요. 그럼 우리가 왜 이런 과학적 근거를 알아야 할까요? 그냥 비싼 거 사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비싼 제품도 속일 수 있어요. 포장만 그럴듯하게 하고 가격을 높게 책정하면 소비자들이 좋은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분과 제조 과정을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진짜 꿀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자연 꿀은 시간이 지나면 결정화됩니다. 그러니까 하얗게 굳는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결정화가 일어나는 게 진짜 꿀의 증거입니다. 포도당이 결정으로 변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가짜 꿀은 시럽이니까 잘 안 굳습니다. 둘째, 진짜 꿀은 물에 천천히 녹습니다. 한 숟가락을 찬물에 넣으면 가라앉으면서 천천히 퍼져요. 가짜 꿀은 바로 녹아버립니다. 이것만 봐도 구별할 수 있어요. 셋째, 진짜 꿀은 향이 진합니다. 꽃향기가 나면서도 약간 발효된 듯한 독특한 향이 있어요. 가짜 꿀은 그냥 단내만 나거나 인공적인 향이 납니다. 넷째, 진짜 꿀은 불에 타는 성질이 있습니다. 종이에 꿀을 묻혀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보세요. 진짜 꿀은 타면서 카라멜처럼 되는데 가짜 꿀은 물기 때문에 잘 안 타거나 타도 지글지글 끓습니다. 이런 과학적 사실들을 알고 계시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첫째, 장사치들한테 안 속습니다. 둘째, 내 돈 제대로 쓸 수 있어요. 셋째,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식품 영양학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사람들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음식 같은 걸 먹는다고요.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만든 인공 제품들을 진짜인 줄 알고 먹는다는 거예요.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꿀맛이 나는 시럽을 먹으면서 꿀의 효능을 기대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진짜 꿀과 가짜 꿀은 성분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완전히 다르고요. 그러니 우리가 제대로 알고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리 과학적 근거가 중요하다 해도 너무 어려우면 머리만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꿀의 점도, 그러니까 끈적함부터 얘기해 볼까요? 진짜 꿀을 숟가락으로 떠서 위에서 아래로 흘려보세요. 어떻게 떨어지나요? 마치 리본처럼 길게 늘어지면서 천천히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진짜 꿀의 특징이에요. 마치 꿀이 춤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걸 엿가락에 비유해 볼게요. 엿가락 늘리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게 쭉쭉 늘어나잖아요. 꿀도 비슷합니다. 점성이 높아서 그런 건데 이건 꿀 속에 당분이 진하게 농축돼 있다는 증거예요. 반면에 가짜 꿀은 물처럼 줄줄 흘러내립니다. 시럽은 점성이 약하니까요. 다음은 결정화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꿀이 하얗게 굳으면 상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버리시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게 오히려 진짜 꿀의 증거입니다. 이걸 얼음물에 비유해 볼까요? 뜨거운 물에 설탕을 많이 녹이면 다 녹습니다. 그런데 식히면 어떻게 돼요? 설탕이 다시 결정으로 나타나잖아요.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꿀 속에 포도당이 과포화 상태니까 시간이 지나면 결정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히려 1년이 지나도 전혀 안 굳는 꿀이 있다면 그게 더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럼 결정화된 꿀은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중탕으로 살짝 데워주면 돼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절대 직접 불에 올려서 끓이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45도만 넘어가도 효소가 파괴된다고요. 그러니까 따뜻한 물에 꿀병을 담가서 천천히 녹이셔야 해요. 마치 아기 우유 데우듯이 말입니다. 이제 거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진짜 꿀을 병에 담아서 흔들면 거품이 생깁니다. 이 거품이 쉽게 안 사라져요. 마치 맥주 거품처럼 한동안 둥둥 떠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꿀 속에 천연 단백질과 효소가 있어서 그래요. 계란을 거품 내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진짜 꿀은 카푸치노 거품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드럽고 촘촘하고 오래가는 거품이에요. 가짜 꿀은 탄산음료 거품 같습니다. 금방 올라왔다가 금방 사라져버려요. 이것만 봐도 구별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색깔 얘기를 해볼까요? 진짜 꿀의 색은 꽃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아카시아 꿀은 맑고 투명한 노란색이고 밤꿀은 짙은 갈색입니다. 꿀이 어두울수록 미네랄 함량이 높고 항산화 성분도 많아요. 마치 와인처럼 말입니다. 와인도 색깔이 진할수록 타닌 같은 성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가짜 꿀은 색이 너무 일정합니다.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똑같은 색이에요. 자연이 만든 건 하나하나가 다 달라요. 사람 얼굴도 다 다르고 나뭇잎도 다 다르잖아요.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아카시아 꿀이라도 지역에 따라 시기에 따라 색이 조금씩 달라요. 냄새로 구별하는 법도 있습니다. 진짜 꿀은 병 뚜껑을 열면 향이 확 퍼집니다. 꽃향기가 나면서도 특유의 발효향이 섞여 있어요. 이건 비유하자면 치즈 같습니다. 치즈도 냄새가 좀 독특하잖아요. 하지만 그게 진짜 치즈의 증거입니다. 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인위적으로 좋은 향만 나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가짜 꿀은 향이 단조롭습니다. 그냥 설탕 냄새만 나거나 인공 꽃향기가 나거나 심하면 화학약품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된장이나 청국장 생각해보세요. 진짜 재래식 된장은 냄새가 강하지만 그게 건강에 좋은 발효균 때문이잖아요. 꿀도 그런 겁니다. 불에 타는 성질도 한번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꿀은 불에 잘 탑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면 버터와 마가린의 차이 같아요. 버터는 유지방이라서 잘 타는데 마가린은 물과 유화제가 섞인 거라서 덜 타잖아요. 꿀도 마찬가지로 진짜 꿀은 천연 당분이라서 캐러멜처럼 타는데 가짜 꿀은 물기가 많아서 잘 안 타고 지글지글 끓습니다. 물에 녹이는 실험도 재미있어요. 찬물 한 컵에 꿀을 한 숟가락 넣어보세요. 진짜 꿀은 가라앉으면서 천천히 퍼집니다. 마치 용암처럼 무겁게 흘러내려요. 가짜 꿀은 금방 녹아서 섞여버립니다. 이걸 비유하면 진짜 꿀은 된장 푸는 것 같고 가짜 꿀은 소금 푸는 것 같다고 할까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종이에 꿀을 묻혀보는 거예요. 진짜 꿀은 종이에 스며들지 않아요. 그냥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가짜 꿀은 수분이 많아서 종이에 스며들어요. 이건 마치 기름과 물의 차이 같습니다. 기름은 종이에 안 스며들고 물은 스며들잖아요. 개미로 테스트하는 방법도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진짜 꿀은 개미가 잘 안 꼬입니다. 항균 성분 때문이에요. 가짜 꿀은 개미가 바로 달려들어요. 그냥 설탕물이니까요. 이건 마치 방부제 든 음식과 자연식품의 차이 같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진짜 꿀은 냉장고에 넣어도 얼지 않아요. 당도가 워낙 높아서 어는 점이 낮거든요. 가짜 꿀은 수분이 많아서 차갑게 되면 딱딱해집니다. 이걸 비유하면 진짜 꿀은 겨울에도 흐르는 계곡물 같고 가짜 꿀은 얼어버리는 웅덩이 물 같다고 할까요? 이렇게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리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음식 다룰 때 쓰는 상식만 있으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꿀을 대하는 자세가
마치 좋은 식재료를 고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로 일상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꿀을 사러 가실 때 뭘 봐야 할까요? 가장 먼저 볼 건 라벨입니다. 제품 뒷면에 있는 영양성분표와 원재료명을 꼭 확인하세요. 원재료명에 꿀이라고만 써 있어야 합니다. 만약 물엿, 과당, 액상과당 이런 게 써 있으면 절대 사시면 안 돼요. 그건 혼합품입니다. 그 다음 볼 건 원산지예요. 국내산이 좋긴 하지만 중요한 건 정확한 산지가 표시되어 있는가입니다. 충청북도 어느 농장, 경상남도 어느 양봉장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믿을만합니다. 그냥 국내산이라고만 애매하게 써 있으면 조심하셔야 해요. 벌꿀 종류도 확인하세요. 아카시아 꿀, 밤꿀, 야생화 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냥 꿀이라고만 써 있으면 뭘 섞은 건지 알 수 없어요. 각 꿀마다 특성이 다르거든요. 아카시아 꿀은 맛이 부드럽고 밤꿀은 진하고 야생화 꿀은 향이 다양합니다. 가격도 중요한 지표예요. 너무 싸면 의심해야 합니다. 진짜 꿀은 생산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킬로그램당 최소 3만원은 해야 진짜입니다. 만원대 꿀은 거의 다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너무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적정 가격이 있는 겁니다. 용기도 살펴보세요. 진짜 꿀은 보통 유리병에 담겨 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꿀의 산성 때문에 플라스틱 성분이 녹아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유리병이 빛을 막아주니까 꿀의 품질 유지에도 좋습니다. 인증 마크도 확인하세요. 유기농 인증, 양봉협회 인증 이런 마크가 있으면 좀 더 믿을만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100%는 아니에요. 마크만 믿고 다른 건 안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해요. 그럼 어디서 사야 할까요? 가장 좋은 건 직거래입니다. 양봉 농가에서 직접 사는 거예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직거래가 가능합니다. 양봉 농가 홈페이지나 농협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좋아요.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으니까 가격도 합리적이고 신선도도 좋습니다. 전통시장도 괜찮아요. 오래된 꿀 가게들은 나름대로 신뢰가 있거든요. 단골 손님들이 많으니까 함부로 못합니다. 주인한테 물어보세요. 어디서 온 꿀인지, 언제 채취한 건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진짜 꿀 파는 분들은 자세히 설명해줍니다. 대형마트는 조심하셔야 해요. 브랜드만 믿지 마시고 꼭 성분을 확인하세요. 유명 브랜드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마케팅에 속지 마시고 실제 내용물을 보셔야 해요. 인터넷 쇼핑할 때는 후기를 꼼꼼히 보세요. 그런데 후기도 조작이 있을 수 있으니까 블로그나 카페에서 객관적인 정보를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같은 시니어분들이 쓴 후기가 도움이 많이 돼요. 이제 꿀을 샀으면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직사광선을 피해야 합니다. 빛이 닿으면 효소가 파괴되거든요.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실온에서도 잘 보관돼요. 오히려 냉장고에 넣으면 결정화가 빨리 일어납니다. 밀폐를 잘 하셔야 해요. 꿀은 습기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서 뚜껑을 열어두면 수분을 머금어서 묽어져요. 사용하시고 나서는 바로 뚜껑을 닫으세요. 깨끗한 숟가락을 사용하시고 물기가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세요. 유통기한도 확인하세요. 진짜 꿀은 유통기한이 깁니다. 2년에서 3년은 거뜬해요. 심지어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나온 꿀이 아직도 먹을만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만큼 보존성이 좋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단 개봉하면 6개월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섭취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좋은 건 공복에 먹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에 꿀 한 스푼 타서 드시면 좋아요. 장 운동에도 도움이 되고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의사와 상담하세요. 꿀을 먹을 때 온도가 중요합니다. 뜨거운 물에 타면 안 돼요. 효소가 다 파괴되거든요.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이나 찬물에 타세요. 차를 드실 때도 차가 식은 다음에 꿀을 넣으세요. 하루 섭취량은 어떻게 될까요? 성인 기준으로 한 스푼에서 2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 과다가 될 수 있어요. 꿀도 당분이니까요. 적당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리할 때도 꿀을 활용하실 수 있어요. 샐러드 드레싱에 넣거나 닭고기 구울 때 발라도 좋습니다. 하지만 직접 불에 굽거나 끓이는 요리에는 피하세요. 고온에서 영양이 파괴되니까요. 얼굴 팩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꿀의 항균 작용과 보습 효과가 피부에 좋을 수 있거든요. 꿀에 요구르트나 달걀 흰자를 섞어서 얼굴에 바르고 15분 후에 씻어내면 피부가 촉촉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알레르기 테스트를 먼저 하세요. 상처 치료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베인 상처에 꿀을 얇게 바르면 항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쓰던 방법입니다. 물론 심한 상처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목이 아플 때도 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꿀과 레몬을 넣어서 드시면 목의 불편함을 완화할 수 있어요. 기침할 때도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아침 공복에 꿀물을 드시면 장 운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사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에 꿀을 타서 드시면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꿀의 트립토판 성분이 수면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 전후에 꿀을 드시면 좋습니다. 빠른 에너지 공급원이거든요.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꿀을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진짜 꿀을 쓰시는 겁니다. 가짜 꿀로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더 생생하게 이해해 보시죠. 제가 지난 몇 년간 만났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바꿨어요. 먼저 박영숙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올해 78살이신데 65세부터 당뇨를 앓고 계셨어요. 병원에서 약을 타서 드시는데도 혈당이 잘 안 잡혔대요. 그래서 건강식품을 이것저것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러다가 꿀이 좋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매일 아침마다 꿀물을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괜찮았대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혈당 수치가 오히려 더 올라가는 거예요. 할머니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죠. 꿀이 몸에 좋다는데 왜 이러나 싶으셨대요. 병원 선생님도 고개를 갸우뚱하셨고요. 그러다가 제가 운영하는 건강강좌에 오셨습니다. 제가 꿀을 한번 보자고 했더니 할머니가 쓰시던 꿀을 가져오셨어요. 대형마트에서 산 제품이었는데 가격이 너무 쌌습니다. 2kg에 15,0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성분표를 보니까 역시나 물려지 주성분이었어요. 할머니한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건 진짜 꿀이 아니라 설탕물이나 다름없다고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건강을 위해서 매일 먹었는데 오히려 독이 됐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그 꿀을 끊으시고 제가 소개해드린 양봉 농가에서 직접 꿀을 구해서 드셨어요. 석 달 후에 다시 만났는데 혈당 수치가 많이 안정됐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운이 나신대요. 할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진짜 꿀은 맛부터 다르다고요. 예전 거는 그냥 달기만 했는데 진짜 꿀은 입안에서 향이 퍼지고 목 넘김이 부드럽다고요. 지금도 할머니는 매일 아침 꿀물을 드시지만 혈당은 잘 관리되고 계십니다. 또 한 분, 이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75살이신데 평생 목수 일을 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몸이 건강하신 편이었는데 갑자기 간 수치가 올라갔대요. 술도 안 드시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원인을 못 찾겠다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건강을 위해서 꿀을 많이 드신다고 하셨어요. 하루에 서너 스푼씩 드신대요. 저한테 보여주신 꿀을 보니까 중국산 꿀이었습니다. 엄청 싼 걸로 대용량 통으로 사셨더군요. 문제는 그 꿀이 가열 처리된 제품이었다는 거예요. 성분표에 작은 글씨로 가열 처리라고 써 있었어요. 이런 꿀은 고온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거든요. 그걸 매일 많이 드시니까 간에 부담이 간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꿀은 건강에 안 좋으니까 끊으시고 진짜 생꿀을 적당량만 드시라고요. 그리고 하루 섭취량도 줄이시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되니까요. 한 달 후에 병원 검사를 받으셨는데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할아버지가 너무 고맙다고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시더군요. 이제는 진짜 꿀을 소량만 드시면서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또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김순자 할머니인데요. 72살이셨습니다. 할머니는 피부가 안 좋아서 고민이 많으셨대요. 건조하고 가려워서 밤에 잠도 못 주무실 정도였어요. 피부과도 다니고 연고도 바르는데 별 효과가 없었대요. 그러다가 꿀이 피부에 좋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꿀팩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피부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따갑고 붉어지고 뾰루지까지 나더래요. 할머니는 내 피부가 꿀도 안 받나 보다 하고 포기하셨대요. 그런데 우연히 제 강좌에 오셔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할머니가 쓰시던 게 가짜 꿀이었어요. 거기에 화학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 트러블이 생긴 겁니다. 진짜 꿀로 바꾸시고 사용법도 제대로 알려드렸더니 일주일 만에 효과가 나타났대요. 피부가 촉촉해지고 가려움도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할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니 놀랍다고요. 이제는 친구들한테도 꿀 제대로 고르는 법을 알려주신대요. 젊은 분 사례도 하나 들려드릴게요. 사실 이 문제는 시니어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50대 직장인 여성분이셨는데 다이어트 때문에 꿀을 드셨대요. 설탕 대신 꿀을 쓰면 살이 안 찐다고 해서요. 그런데 이상하게 살이 더 찌는 거예요. 운동도 하고 식단 조절도 하는데 체중이 계속 늘더래요. 알고 보니 그분이 쓰시던 꿀이 과당 시럽이 주성분이었어요. 일반 설탕보다 오히려 칼로리가 높았던 겁니다. 진짜 꿀로 바꾸시고 적정량만 드시니까 2달 만에 5kg이 빠졌대요. 게다가 피로도 덜하고 피부도 좋아졌다고 하시더군요. 이분도 이제는 꿀 전도사가 되셔서 주변에 알리고 다니신대요. 양봉 농가분들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제가 취재차 여러 양봉장을 다녀봤는데요. 한 농가 주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요즘은 진짜 꿀 팔기가 더 어렵다고요. 소비자들이 가격만 보고 싼 걸 찾으니까 정직하게 꿀 만드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분은 30년 넘게 양봉을 하셨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양봉을 안 하려고 한대요. 힘들고 수익도 안 나니까요. 벌들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날씨에 따라서 꿀 생산량도 들쭉날쭉하고요. 그런데 가짜 꿀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니까
가격 경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정직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세상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똑똑해져야 합니다. 제대로 알고 선택해야 좋은 생산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소개할게요. 60대 초반의 남성분이셨는데요. 기관지가 안 좋아서 기침을 자주 하셨대요. 병원에서 약을 먹어도 큰 효과가 없었고요. 그러다가 꿀이 기관지에 좋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열심히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침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가래도 많이 생기고 목이 따끔거렸대요. 알고 보니 그분이 드시던 꿀에 인공 감미료와 향료가 들어있었어요. 그게 오히려 기관지를 자극한 겁니다. 진짜 꿀로 바꾸시고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한 스푼씩 드시니까 한 달 만에 기침이 많이 줄었대요. 이제는 약도 안 먹고 꿀만으로 관리하신대요.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진짜 꿀은 목 넘김부터 다르다고요. 부드럽게 넘어가면서 목을 감싸주는 느낌이 든다고요. 이 사례들에서 뭘 배우실 수 있을까요? 첫째, 가짜 꿀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진짜 꿀로 바꾸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 제대로 알고 선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분들 모두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냥 꿀이면 다 같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나서 바꾸니까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건강도 좋아지고 삶의 질도 높아졌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프로그램을 들으시고 나면 똑같이 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이 진짜 꿀 전문가가 되실 수 있도록 심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벌집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벌집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벌집재로 파는 꿀입니다. 벌집 구조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최고급 꿀입니다. 왜냐하면 벌들이 꿀을 다 숙성시키고 밀랍으로 뚜껑까지 덮어놓은 상태거든요. 벌집꿀은 씹어먹습니다. 벌집재로 한 조각 떼어서 입에 넣고 씹으면 꿀이 나와요. 밀랍은 그냥 껌처럼 씹다가 뱉으시면 됩니다. 이 밀랍도 사실 몸에 좋아요. 프로폴리스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벌집꿀의 장점은 뭘까요? 첫째, 절대로 가짜가 없습니다. 벌집을 인공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둘째, 가장 신선합니다. 공기 접촉이 최소화돼 있거든요. 셋째, 영양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가공 과정이 전혀 없으니까요. 하지만 벌집꿀은 비쌉니다. 그리고 구하기도 쉽지 않아요. 양봉 농가에서 직접 사셔야 하고요. 가격은 일반 꿀의 2~3배 정도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날이나 건강이 안 좋을 때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다음은 숙성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숙성꿀이란 벌들이 벌집에서 충분히 숙성시킨 꿀을 말합니다. 보통 벌들이 꿀을 채집하고 나서 일주일 이상 벌집에 두면서 날개로 바람을 일으켜서 수분을 날려요. 그러면 당도가 높아지고 농도가 진해집니다. 문제는 요즘 많은 양봉 농가들이 채산성 때문에 숙성을 충분히 안 시킨다는 거예요. 벌집에서 일찍 꺼내서 인위적으로 수분을 날리는 겁니다. 그러면 효소나 영양 성분이 덜 생성돼요.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품질이 다른 거예요. 진짜 숙성꿀을 구별하는 법은 뭘까요? 당도계로 재면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숙성꿀은 당도가 78도 이상이에요. 그보다 낮으면 덜 숙성된 겁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가 당도계를 갖고 다닐 순 없잖아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농가에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가열 온도별로 꿀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볼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꿀은 온도에 따라서 성질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상온에서 40도까지는 안전합니다. 영양 성분이 그대로 유지돼요. 그래서 꿀을 탈 때는 미지근한 물이나 찬물을 쓰셔야 합니다. 40도에서 50도 사이는 경계선입니다. 일부 효소가 활성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아직 큰 문제는 없습니다. 50도에서 60도가 되면 디아스타아제 효소가 급격히 파괴됩니다. 이 온도로 가열한 꿀은 영양학적 가치가 많이 떨어져요. 60도가 넘어가면 대부분의 효소가 다 파괴됩니다. 그리고 유해 물질인 히드록시메틸 푸르푸랄이 생성되기 시작해요. 이 물질은 과다 섭취 시 건강에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8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꿀이 완전히 변질됩니다. 색도 검게 변하고 쓴맛이 나요. 이건 꿀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 파는 꿀 중에 가열 처리된 제품은 피하셔야 합니다. 겉보기엔 깨끗하고 투명해 보여도 영양은 다 파괴된 상태거든요. 계절별 꿀의 특징도 알아볼까요? 봄꿀은 아카시아 꿀이 대표적입니다. 4월에서 5월에 채취하죠. 색이 맑고 맛이 부드러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꿀입니다. 초여름에는 쌀이꿀, 밤꿀이 나옵니다. 밤꿀은 색이 진하고 향이 강해요. 호불호가 갈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밤꿀을 좋아합니다. 미네랄이 풍부하거든요. 가을에는 야생화꿀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꽃이 섞여 있어서 향이 복합적이에요. 이것도 영양가가 높습니다. 꿀마다 특징도 조금씩 달라요. 아카시아 꿀은 장 건강에, 밤꿀은 빈혈 예방에, 야생화꿀은 면역력 강화에, 유채꿀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폴리스와 로열 젤리도 함께 알아볼게요. 이것들도 벌이 만드는 건데 꿀과는 다릅니다. 프로폴리스는 벌들이 벌집을 소독하고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물질입니다. 항균 효과가 뛰어나죠. 로열 젤리는 여왕벌의 먹이에요. 영양가가 아주 높습니다. 이것들도 시중에 가짜가 많아요. 프로폴리스 함량이 너무 낮거나
합성 물질을 섞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구매하실 때 함량과 원산지를 꼭 확인하세요. 꿀의 항균 효과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진짜 꿀은 천연 항균 특성이 있습니다. 과산화수소가 생성되면서 박테리아를 억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미한 상처에 바르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중동 지역에서는 아직도 화상 치료에 꿀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짜 꿀은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처에 함부로 바르시면 안 됩니다. 마누카 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뉴질랜드에서 나는 특별한 꿀입니다. 항균 효과가 일반 꿀보다 훨씬 강해요. 의료용으로도 쓰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가짜도 많아요. 정품 인증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꿀과 약의 상호작용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꿀 섭취를 의사와 상담하세요. 혈당 강화제와 꿀이 함께 작용하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세요. 꿀은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약과 함께 먹으면 혈압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나 수유부도 주의하셔야 해요. 생꿀에는 미량의 보툴리눔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인은 괜찮지만 아기한테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돌전 아기한테는 절대 꿀을 먹이시면 안 됩니다.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세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면 꿀에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드실 때는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꿀의 칼로리도 알아두세요. 꿀 한 스푼은 약 64칼로리예요. 설탕보다는 낮지만 많이 먹으면 살이 찝니다. 그래서 적당량이 중요한 거예요. 꿀을 장기 보관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밀폐 용기에 담아서 서늘한 곳에 두면 몇 년도 갑니다. 냉동실에 넣으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꿀은 얼지 않거든요. 필요할 때 꺼내서 쓰시면 됩니다. 여행 갈 때 꿀 챙기는 법도 있습니다. 작은 병에 담아서 가시면 돼요. 비행기 탈 때는 액체 제한이 있으니까 100ml 이하로 담으세요. 호텔에서 아침마다 꿀물 드시면 여행 중 건강관리에 좋습니다. 선물용 꿀 고르는 법도 말씀드릴게요. 벌집 꿀이나 특산품 꿀이 좋습니다. 포장도 예쁜 걸로 고르시고요. 원산지 증명서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요즘은 양봉 농가에서 선물 세트를 만들어서 파니까 그런 걸 이용하세요. 꿀로 만드는 건강음료도 알려드릴게요. 꿀에 생강을 갈아 넣고 레몬즙을 섞으면 감기 예방 음료가 됩니다. 꿀에 시나몬 가루를 섞으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꿀에 사과 식초를 섞으면 건강관리 음료가 되고요. 이런 심화 정보들을 알고 계시면 꿀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달콤한 식품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들에 답해드리는 순서입니다. 제가 그동안 받았던 질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질문, 결정화된 꿀은 먹어도 되나요? 네. 당연히 먹어도 됩니다. 오히려 진짜 꿀이라는 증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포도당이 결정으로 변한 겁니다. 그냥 드셔도 되고 중탕으로 살짝 녹여서 드셔도 돼요. 절대 직접 불로 끓이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질문, 당뇨가 있어도 꿀을 먹을 수 있나요? 이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꿀도 당분이니까요. 하지만 일반 설탕보다는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소량은 괜찮지만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하루 한 스푼 정도를 찬물에 타서 천천히 드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혈당을 꾸준히 체크하셔야 해요. 세 번째 질문, 아침 공복에 꿀물을 먹으면 정말 좋은가요? 네, 장 운동을 도와주고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공복에 단 걸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그럴 땐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질문, 꿀을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성인 기준으로 하루 한 스푼에서 2스푼이 적당합니다. 약 20g에서 40g 정도죠.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 과다가 될 수 있어요. 적당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꿀을 요리에 쓸 수 있나요? 쓸 수는 있는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온 조리는 피하세요. 효소가 파괴되니까요. 샐러드, 드레싱이나 차갑게 먹는 요리에 쓰시면 좋습니다. 구운 요리에 쓰신다면 불을 끄고 나서 마지막에 발라주세요. 여섯 번째 질문, 꿀이 상할 수 있나요? 진짜 꿀은 잘 안 상합니다. 당도가 높고 항균 성분이 있어서요. 하지만 수분이 들어가거나 오염되면 상할 수 있어요. 깨끗한 숟가락을 쓰시고 밀폐 보관하시면 몇 년도 갑니다. 일곱 번째 질문, 외국산 꿀과 국내산 꿀 중 뭐가 좋나요? 국내산이 신선하고 믿을만합니다. 하지만 외국산도 좋은 게 있어요. 중요한 건 원산지가 명확한가, 품질 인증이 있는가예요. 중국산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품질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여덟 번째 질문, 꿀을 피부에 바르면 정말 좋나요? 보습 효과와 항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레르기 테스트를 먼저 하세요. 팔 안쪽에 조금 발라보고 괜찮으면 얼굴에 쓰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두지 마시고 10분에서 15분 후에 씻어내세요. 아홉 번째 질문, 아이들한테 꿀을 줘도 되나요? 돌 이후부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돌 전 아기한테는 절대 안 됩니다. 보툴리눔 중독 위험이 있거든요. 돌 지난 아이들은 소량씩 줘도 좋습니다. 기침할 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열 번째 질문, 꿀과 우유를 같이 먹으면 안 좋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좋은 조합이에요. 따뜻한 우유에 꿀을 타서 자기 전에 마시면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우유가 너무 뜨거우면 꿀의 효소가 파괴되니까
미지근할 때 넣으세요. 자,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습관화예요. 오늘 이렇게 많은 정보를 들으셨잖아요. 근데 듣기만 하고 실천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천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1단계. 오늘 당장 집에 있는 꿀을 확인하세요. 성분표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물려지나 과당이 들어있으면 과감히 처분하세요. 아깝지만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2단계. 이번 주말에 좋은 꿀을 구매하세요. 양봉 농가를 직접 찾아가시거나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주문하세요. 가격보다 품질을 보세요. 3단계. 매일 아침부터 꿀물 습관을 시작하세요.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에 꿀 한 스푼 타서 드세요. 달력에 표시하면서 20일을 채우세요. 20일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4단계.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나눠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녀분들한테도 전화해서 알려주세요. 5단계. 한 달에 한 번씩 꿀 상태를 점검하세요.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품질은 괜찮은지 확인하세요. 작은 실천이 평생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하루 미루면 내일도 미루게 돼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나이에 건강을 지키면 10년 후, 20년 후가 달라집니다. 건강하게 손주들이랑 놀아줄 수 있어요.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건강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 신세 지고 약 먹고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미래를 원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바꾸세요. 오늘은 꿀로 시작하지만 이게 여러분의 건강 습관 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를 제대로 알고 실천하면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요. 진짜 나이는 몸 나이예요. 80살이어도 건강하면 청춘이고 50살이어도 병들면 노인입니다. 그러니 건강을 지키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해요. 경험과 지혜를 후대에 전해주셔야 하고요. 그러려면 건강이 바탕이 돼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할 순서입니다. 핵심만 간단히 짚어드릴게요. 첫째, 시중에 판매되는 꿀의 상당수가 가짜거나 혼합품입니다.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둘째, 진짜 꿀은 결정화되고 거품이 오래 남고 향이 진합니다. 이런 특징으로 구별하세요. 셋째, 꿀을 고온으로 가열하면 영양이 파괴됩니다. 미지근한 물이나 찬물에 타서 드세요. 넷째, 적정량은 하루 한두 스푼입니다. 과하면 독이 됩니다. 다섯째, 양봉 농가 직거래나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구매하세요. 가격보다 품질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작은 실천이 평생 건강을 지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내일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꿀 하나 제대로 고르는 것, 그게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들으신 거예요.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힘들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냥 진짜 꿀을 사서 매일 아침 한 스푼 드시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지거든요.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건강해지세요. 혹시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답변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듣고 싶습니다. 꿀 때문에 겪은 일이나 진짜 꿀로 바꾸고 달라진 점이 있으면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가져올게요. 다음에는 또 어떤 주제로 찾아뵐까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건강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건강지킴이 김현우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내일은 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 가세요. 진짜 꿀과 함께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